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청와대로 먼저 가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날인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까지 거론되면서 여러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선거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완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뭐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공감대, 또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볼까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함을 생략하고요.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이재용. 팩트가 좀 중요할 텐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까? 뭐 거론은 되고 있죠. 조금 우리 원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면이라는 거는 제왕적 권력입니다. 고대 중세부터 왕이 가진 배타적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면권을 그 1770년대 미국이 공화국을 만들면서 많은 논쟁 끝에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예. 그때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불의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사법 정의를 위해서 애쓰지만 거기에도 어떤 사법적 그늘진 곳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면권으로 보완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운용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면권이 점점 감옥에 들어간 자기 측근들을 챙기는 정치적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죠. 지금 석가탄신일 사면을 앞두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5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3분이 뭐 사면 복권 되길 바라겠죠. 그리고 아마도 뭐 많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뭐 중도층 이런 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사면되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조금 그 민주당 진영의 그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사면하자는 논의가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제가 어렵고 지금 반도체 통신 국제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하니까 경제를 위해서 사면해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3분에 대해서는 좀 그 비판적 여론이 많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그 남편인 조국 장관 이제 재판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김경수 전 지사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범죄로 인해서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 체제를 뒤흔드는 그 혐의를 받고 지금 수감됐다 가석방 됐는데, 그 사면 복권 이후에 그런 또 취지에서 그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게 사면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공정하냐, 상식적이냐, 정의롭냐, 이런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한번 더 볼게요.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3일이니까 5월 2일 다음 주 초에는 좀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5월 8일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사면이 단행되는 거 아니냐. 노동일 교수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 결국 중요한 건 여론일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정말 조금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 없다. 사면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완전히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옛날에 이제 왕적인 측면이 남아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에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다 사면하고 더더구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안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려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함께 사면하려고 남겨놨다. 이렇게 해서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패키지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설마 그 정도라겠나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 싶어요. 명분이 없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지금 검수완박법 처리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력화시키고 그 핵심적인 인식이 뭐냐면 우리 편이라도 철저히 지키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중요하다 얘기하셨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편의 여론이라는 거죠. 우리 편의 여론이고 국민 여론이 아니고 정말 지방선거는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 지방선거에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 편만 해도 철저히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면도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 편이 많으니까 저는 사면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요 대상 이 5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부임 정경심 씨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을 요구한 측에서는요. 정 전 교수의 건강 악화를 그 사면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뿐입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건강을 챙긴 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국 가족 수사가 사냥하듯이 이루어졌죠. 가족을 멸문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형량이 과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정 교수가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최근에 조국 교수 만났는데 정 교수 건강을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정 교수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저는 됐다고 보고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면의 결단은 필요하다. 보신 것처럼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여기 종교계에서도 정경심 전 교수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건강 악화를 좀 일단 이유로 들고 있거든요. 아니 뭐 말로는 건강 악화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지금 들 수가 없는 게요. 그 정경심 교수 이 사건은 사실 조국 전 장관하고 지금 공범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한 분, 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금 다 처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사면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경수 지사 부분도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퇴임 이후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김경수 혼자서 드루킹을 했을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관여가 안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정 의원님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김경수 지사를 지금 여기서 사면한다? 이것도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일반인이었으면 저런 권력자가 아니었으면은 보통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지도 않아요. 해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랑 보통 같이 사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김경수 지사하고 패키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저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지금 정경심 교수까지 지금 같이 붙여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게 말 따로 행동 따라이신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의 특권 일수가 없다, 사면이라는 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요. 물론 뭐 아직 사면한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들리면 사면을 하지 말아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뭐 사면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사면 특별 사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김경수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두 사람 다 대법원에 최종 판단이 나온 상태죠. 징역 2년, 작년 7월에 수감이 됐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잘 알려진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기 편 끼워넣기, 물론 딱 김경수 전 지사와 그 정경심 전 교수만 사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지적에 대해서 오늘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아까 뭐 이도훈 논설위원께서 이제 군주제적 이런 혹은 이제 미국에서 수용된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사면권은 충분히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특사가 있고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근데 YS 이후에 일반 사면은 한 차례밖에 없었고요. 전부 특별 사면이었어요. 일반 사면이라는 건 국회 협의와 동의까지 걸치는 절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일반 사면의 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밟는 과정 아니냐. 일단 그래서 특사가 남발되는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 했던 최초의 취임 당시에 5대 경제범죄 부패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극도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로남불이 비판을 먼저 받으려면 사실 왜 이명박, 이재용 두 명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부분도 형기가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경과해야 사면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아직 그 형기가 절반 조금 넘은 정경심 전 교수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도 비판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일단 벌금을 다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 비판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또 형사소추가 돼가지고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유죄가 나오면 또 사면할 겁니까? 이 원칙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가석방을 해줘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핵을 통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특사로 할 문제였냐. 건강이 악화됐다면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강이 악화됐다면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형집행정지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부인에 대한 사면론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전직 대통령 사면의 전제로 당사자의 반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조국 정경심 부부는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습니까? 사과를 하기는커녕 수사가 잘못됐다며 우기기나 한 게 조국 정경심 부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정경심 씨의 유죄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사면을 건의하는지 그 뻔뻔함에 부끄러움만 느낄 따름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도매금으로 사면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 이도원 의원님, 김영투 최고위원이 지난 25일에 당사자들이 반성을 하고 있냐.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그나마 납득이 되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4년이란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량을 이렇게 무겁게 한 이유를 설명을 했죠.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또 진실을 말하려는 증언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조국 장관은 뭐 그동안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가 저지른 불법 비리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교수로서 가졌던 혜택을 자기는 이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이거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도 무겁고 또 형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떻게 보면 특수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엊그제도 회견에서 마음의 빛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국 일가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루된 드루킹 사건은 결국 그 수혜자가 문재인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줘야 될 이유보다는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더 많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일부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분들이 제기하는 끼워넣기 논쟁인데 작년 12월 25일 날 사면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만 그때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시켰고 이석기 의원을 가석방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 세력 일부에서는 이거는 박근혜를 사면한 게 아니라 한명숙을 복권하고 이석기를 가석방시키는데 박근혜를 끼워넣은 거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비슷한 구조죠. 말하자면 정경심, 이석기, 김경수를 사면하고 싶은데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년 전 2017년 5월 9일이죠.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퇴임 마지막 날입니다. 5월 8일. 그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최소한이라도 실현되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론은 적어도 저희 여기 계신 네 분만 따르면 사면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권도 꽤 신구 권력의 충돌이 될 텐데 최근 방송된 문 대통령의 대담에서도 청와대와 인수위와 청와대 입씨름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올 10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며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